자, 이 시간에 공인중개사법 등록증 개시, 명칭, 표시 광고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등록증 등의 개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자,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로 끝나야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한 자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사무실에다가 반드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고 자격증 원본도 게시하고 중개보수 실비 요일표도 보이는 곳에다가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증 증서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게시해야 돼요. 자,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 요일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증 증서 반드시 게시를 해야 됩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도 그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겠죠.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법인일 때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했을 때는 그 분사무소에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에서는 중개법인의 등록증 원본을 게시할 필요가 없어요. 자, 분사무소에서는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하면 됩니다. 자,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자, 게시 의무 사항이죠.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증 증서.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자, 분사무소 설치를 했을 때 그 분사무소 안에다가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자, 게시 의무가 아닌 거. 자,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중개사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를 하는 것은 자, 세법에 규정된 거지. 자, 사업자 등록증은 중개사 법령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라는 규정은 없다. 이게 좀 심화 학습이죠. 자,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라는 것은 중개사 법에는 규정이 없다는 거. 그거 한번 가지고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자, 실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지만 등록할 수 있죠. 실무교육을 받아야지만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실무교육 수료증을 게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어느 부동산 사무실 가면 실무교육까지 수료증까지 막 게시한 게 있죠. 막 정당에 있는 고문까지 게시하고 그것은 자기 역량을 과시하려는 것이지 자, 중개사법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 자기가 봉사의 협회 회장, 라이온스 클럽 회장, 로타리 클럽 회장 막 그런 것도 막 게시한 사람도 있죠. 자, 어느 정당의 고문 이런 거 자, 자기 역량을 과시하려는 것이지 자, 중개사법에 게시 의무는 없다. 자, 실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무교육 수료증은 등록할 때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할 증서이지만 중개사무소에 게시할 의무는 없다.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 의무가 아닙니다. 거래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것도 게시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게시 의무가 아닌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아주 심학습에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하지만 자, 사업자 등록 원본을 게시하라는 의무 중개사 법령에는 없다는 거. 하지만 우리 일반 사무실에는 사업자 등록증 반드시 게시합니다. 이거는 세법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게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 의무 위반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게시 의무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 보수 요일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증 증서. 이게 중개사 법령에 의해서 게시할 의무가 된다. 이 게시할 의무를 안 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 다음에 명칭입니다. 공인중개사 간판이죠. 사무소 명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사한 명칭으로 등록하지 않는 자가 명함을 파면 안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 아닌 자가 핵심이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죠.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함을 파면 안 된다 이거죠. 또는 공인중개사를 유추할 수 있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자가 자기 명함에 부동산 유수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로 오인받을 만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아주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파면 유사한 명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됐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일반이기 때문에 형벌 사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도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는 명칭이라는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공짜로 빌렸다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이것도 자격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은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시도지사는 반드시 발각이 되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반드시 취소합니다.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증 대여 행위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소하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반납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요.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격증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자,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이죠. 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근데 자격 취소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하지만 자격 정지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통지한다는 것만 놓치면 안 돼요. 자격 정지는 다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죠. 자격증을. 그래서 자격 정지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이 거래 당사자는 손님입니다. 손님. 그래서 손님은 무자격자에게 자기 거 물건 팔아달라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이 규정 때문에 부동산 거래 질서가 좀 문란합니다. 아니, 손님이 따지지 않겠다는데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무등록자가 마음대로 중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안 걸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도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무사항으로. 자,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돼 있다? 거래 당사자, 손님은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무자격자에게 의뢰를 하더라도 손님에게는 거래 당사자는 단어가 나오면 요거는 처벌받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만 처벌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걸리면 그래서 수수를 받으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죠. 업은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를 하는 것까지도 처벌받지 않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자, 중개업이 돼야 됩니다. 중개업이 된다는 것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죠. 그러니까 반드시 보수를 받았던 것까지 가야 중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래 당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명칭입니다. 중개사무소 명칭은 사무소 명칭 위반,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도 포함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요. 그래서 중개법인과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무슨 부동산 중개 이런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형벌사항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명칭을 잘못 썼을 때는 사무소 이름을 잘못 썼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보는 요령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러면 형벌로 갑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갑니다. 명칭을 잘못 사용했다든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인자가 사무실 이름을 잘못 썼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인자인지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아닌 자, 일반인들이 잘못했을 때는 1학년 일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 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반드시 구별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실 명칭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 유사 명칭 사용 위반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롱 면허는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등록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직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죠. 그래서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무실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롱 면허인데 장롱 면허. 자, 반드시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명함이 돼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아무리 공인중개사여도 등록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자, 다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항상 무엇이 아닌 자. 그러면 일반인을 말합니다. 일반인들은 무조건 명칭이나 또는 명함을 잘못하면 1학년 일반으로 갑니다. 형벌이 돼요.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5개의 광고물은 간판을 말합니다. 간판.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이제 없습니다. 간판을 안 달아도 된다 이겁니다. 굳이 간판을 달아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졌어요. 자,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5개의 광고물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이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의무는 없지만 설치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성명은 반드시 표기해야 됩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해야 됩니다. 이름만 표기하는 거지 연락처나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것은 표기할 의무가 없어요. 자, 연락처, 전화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자, 등록증, 등록번호 같은 것은 자, 공신력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간판을 다는 거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름만큼은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름도 크기 제한은 없어요. 남들이 인식할 수 있는 크기만 되면 됩니다. 크게 붙이든 작게 붙이든 자유라 이겁니다. 자,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설치하게 되면 성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크기 제한은 없다. 자, 크기 제한 있는 것은 인장 등록이에요. 도장 등록. 가로 세로 각각 7mm에서 30mm 이내로 해야 됩니다. 가로 각각 7mm에서 30mm 이내로. 도장은 아직까지 크기 제한이 있다. 하지만 5개 간판에 5개 광고물에 자, 성명에 대한 크기 제한은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름만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의 가장 대장은 누굽니까? 분사무소 책임자죠. 그래서 분사무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고 필증에 표기된 분사무소 책임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거지. 자, 본점에 있는 대표 이름을 표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 분사무소 나오면 분사무소 대장 이름만 표기하면 돼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면 된다. 자, 법인의 대표자를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성명 표기가 위반됐다. 성명 표기 위반되면은 무조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행정 처분으로서 자, 업무적인 과실일 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일반적입니다. 개시 의무 위반도 100만 원. 그다음에 5개 광고물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는 의무사항이 아니죠.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지만 연락처는 의무사항이 아니죠. 연락처를 적든지 말든지 이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간판을 철거해라. 규정이 위반됐으니까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강제로 철거해버립니다. 행정대집행으로 강제로 철거할 수도 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문장이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장롱면허라 이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사무실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의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도 사용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그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자,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하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거를 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을 신고하면 반드시 기존에 있는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폐업 신고하더라도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대부분 근데 자, 폐업하게 되더라도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자가 인수하니까 간판을 계속 유지가 되죠. 하지만 원칙상 법률상은 자, 폐업하면 그 사무실을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니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자, 폐업일 때 간판 철거 의무사항이 있지 휴업일 때는 간판 철거하지 않죠. 자, 폐업일 때만 간판 철거하는 겁니다. 휴업일 때는 간판 철거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전 신고, 사무실 이전할 때도 옛날 사무실에서는 간판을 철거해야죠. 사무실 이전 신고 시,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시에만 간판 철거 의무가 있지 휴업 신고할 때는 철거 의무 규정이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 대집행에 의해서 등록관청이 대집행 대신 철거를 합니다. 강제로. 요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게 아니에요. 행정 대집행에 의해서 절차가 빠릅니다. 속도가. 민사집행법은 경매할 때 필요한 근거 규정이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민사집행법은. 자, 행정 대집행에 의해서 바로 간판을 철거할 수 있다. 행정 대집행이 근거 조항이라는 거. 자, 가끔씩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대상물의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규정이 있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죠.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라는 것은 자, 광고입니다. 광고. 자, 중개 대상물이니까 중개할 자, 부동산에 대한 표시 광고하는 것도 규정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중개 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중개 행위가 이걸 엄격히 규율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언제나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입니다. 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계속 연결해서 계속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광고물 표시 광고 규정입니다. 자, 광고물의 표시 광고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한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받았겠죠. 손님한테. 자, 그럴 때 대상물에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를 해야 된다. 사무소 명칭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표자의 성명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대표자의 성명, 그 다음에 사무실 명칭 반드시 명시하면서 대상물을 표시 광고해야 됩니다. 이 대상물 표시 광고를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광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대상물을 광고할 때는 사무소 명칭과 사무소 대표자의 성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보조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 명시하면 안 돼요. 사무소 명칭과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만 표시 광고하는 거지 중개 보조인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한 자는 또는 중개대상물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는 이것을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중개 업무에 대해서 신고한 자는 나중에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자, 사무실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대상물을 표시 광고했다. 또는 중개 대상물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좀 허위로 오버해서 거짓으로 표시 광고했다. 이것을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고 당한 자는 행정처분은 당하죠. 행정처분을 당하지만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와 그다음에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해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물의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고시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절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했다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절대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세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6조를 말하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세 종류만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인터넷 또는 신문 광고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할 때 명시사, 자, 대상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중개사무소 연락처, 중개사무소 명칭,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자의 성명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허위 광고, 자, 허위 물건을 표시 광고했을 때 제재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위 물건 표시 광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실제로 거래할 수도 없는 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가공해서 허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자,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해도 안 됩니다.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과 다른 거짓으로 표시 광고해도 안 됩니다. 만약에 허위 물건, 자, 대상물도 없는 게 아니라 대상물이 있는데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가격 등 거짓으로 표시 광고했을 때는 위반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자,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를 했다. 그러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주 세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대상물에 거짓으로 표시 광고를 했다. 그럴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모니터링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그리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간을 지정하는데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합니다. 분기별로 수행합니다. 그게 3개월마다 수행한다 이거죠. 6개월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분기별 3개월마다 하는 거예요. 1년에 4번 하는 거죠. 4번. 자,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정보통신 제공자,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를 제공자죠. 자, 인터넷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추가 확인,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자, 확인과 추가 정보를 게재하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주체가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대상물의 가격, 자,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거짓으로 표시 광고를 했다. 그러면은 위반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대상물을 허위로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면 얼마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상, 자, 대상물의 게시 또는 명칭, 그 다음에 표시 광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반복하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대상물 허위로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